차쌤과 청정차산수 한 잔, 벌써 4번째 시간입니다. 시청자분들 재밌고 유익하시다면 댓글로 좋은 반응들, 이쁜 표현들 많이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차쌤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쌤,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신 거예요? 요즘은 뭐 네. 이제 옛날에 제가 한 강의를 한 것이 이제 책이 나서 그 책도 이제 보고 있고요. 아, 또 유튜브도 이제 요즘 또 새로운 영상을 올리니까 네. 구독자들이 좋아해서 또 아. 그것도 이제 소통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네. 댓글 반응들 계속 체크하시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조금 또 귀여우신 시청자분들 계신가요? 좋게 이제 또 반응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시 책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 책 책은 이제 제가 네. 유튜브 하면서 이야기한 것을 이제 2부에서 초청을 받아서 10번 강의를 했습니다. 네. 슬기로운 법률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합니다. 매일 한 편씩 열흘간에 걸쳐서 10회의 강의를 합니다. EBS 2채널입니다. 많이 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제 EBS에서 내용이 좋다고 책으로 한번 내자고 이제 요청을 해서 그걸 좀 더 보완해가지고 책으로 한번 이제 내서 7월 달에 이제 출간이 되었습니다. 네. 출간하신 책 어떤 사람들이 읽으면 좀 유익하고 네. 좋을까요? 이 책을 편집을 해서 출판을 하면서 특별히 자필로 응원의 문구를 넣었습니다. 법을 잘 만들고 법을 잘 지키면 우리의 삶이 편해진다 하는 내용입니다.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이 책을 구입하시고 구독하셔서 편안한 세상을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법률에 관심 있는 이제 청소년들이나 청소년분들, 또는 이제 막 이제 대학이나 또는 로스쿨에서 공부하는 분들 로스쿨생분들, 또는 이제 네. 뭐 초보 변호사들 이런 분도 좋고 또 오래된 법조인도 한번 최근에 우리 이제 법률 트렌드를 한번 알 수 있게 제가 또 리마인드 할 수 있게 좀 쉽게 썼습니다. 쉽게 쓰셨구나. 그 10번 강의하신 거는 또 어떤 내용들이 있는 건가요? 근데 키 포인트는 이제 변화입니다. 그래서 변화. 이제 사회가 변하면 법이 변하고 네. 또 법이 변하면은 그로서 다시 또 사회가 변하고 하는 것을 이제 하는데 주로 이제 주제는 우리 친족 상속법에서 우리 가족 관계가 네. 이제 현격하게 지금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남녀 문제도 그렇고 또 가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이런 것이 이제 변하니까 법이 변하고 또 법이 변하니까 또 사회가 다시 변하는 거. 네. 이제 또 그런 거 있고 또 이제 2000년 이제 이후에 이제 IT가 발전하면서 우리 새로운 이제 생활 영역이 생겼지 않습니까? 네. 인터넷 환경에서 이제 우리가 현실 세계 안에 어떤 이제 인터넷 세계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 음악, 미술, 체육 뭐 이런 모든 분야에서가 우리 생활이 동영상 위주로 네. 또 가상 세계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도 이제 영역을 보면 저작권 같은 것이 네. 엄청나게 이제 종래의 저작권으로는 규율할 수 없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제 그런 걸 주로 설명을 했습니다. 차쌤은 변화에 좀 빠르게 적응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쵸? 제가 이제 좀 책도 많이 그렇고 예. 유튜브 하시는 것도 그렇고 저도 또 저작권법을 이제 제가 한 상당한 기간 이제 법원에서 전담부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영향도 있습니다. 그렇죠. 저작권부도 맡으셨으니까. 그래서 오늘 주제들이 참 너무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오늘은 좀 생활에서 우리가 네. 일어나서 흔히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또 이런 사건도 생기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뽑아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관심이 정말 많이 가는 그런 주제이기도 하고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신 부분이 네, 많으실 네. 것 같아요. 이제 주차 문제 네.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이제 주차 장소가 부족해가지고 이웃 간의 분쟁 같은 것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것과 관련해서 또 최근에 사건 하나가 있었다고요. 한번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이제 이 사건은 우리가 이제 평소에 주차장은 사실은 이제 자기 전용 주차장을 가지면 좋지만 그렇지 네. 않고 이제 대부분의 같이 나눠서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보통 현실을 보면은 자기 집 앞에 있는 주차할 장소가 있으면 자기 차로 되는 것을 하고 또 이웃에도 서로 이제 양해하는 상태에서 그 주인이 아니면 잘 되지 않는데 아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이 피고인이 굴삭기를
항상 그 자리에 대놓은 모양입니다. 굴삭기를.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아마 좀 특수한 차니까 네. 네, 거기에 맞게 자기가 이제 장소를 물색해가지고 대놨는데 피해자가 그 자리에다가 이제 이 사람 모르게 차를 주차를 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화가 나서 이제 그 차를 못 빼게 무거운 이제 굴삭기 그 이제 바켓하고 또 이제 콘크리트 같은 걸 앞뒤로 막아가지고 앞뒤로 막았어요. 차를 도저히 뺄 수가 없게 해놔서 그 사람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네. 신고를 해서 결국 경찰도 출동하고 했는데 차를 뺄 때까지는 18시간이 걸렸습니다. 18시간.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이 형사 문제가 됐는데 이제 검사도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해보고는 특이하게 이제 재물손괴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재물손괴죄요? 근데 이제 재물손괴는 그 재물을 뭐 흠을 입혀가지고 이제 네. 사용하는데 상당히 이제 어렵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차 자체는 일체 손을 안 댔거든요. 네. 그런데 재물손괴죄로 이제 기소를 하니까 1심에서는 그 차는 아무도 이제 흔적이 없다, 손도 대지 않았고 손괴된 적이 없다. 그래서 네.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검사가 이제 항소를 해서 그 차 자체에는 손을 안 댔지만 그 차가 장기간 사용을 못하게 했으니까 그 차의 효용을 해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손괴죄가 된다고 네. 항소를 하니까 항소심에서는 그 말이 맞다. 그래서 이제 무죄 판결을 취소하고 네. 벌금 50만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 이제 대법원 네. 가서 그 항소심 판단이 맞다고 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1심이 무죄, 2심이 유죄 이렇게 그렇습니다. 난 건데 이렇게 엇갈리게 된 이유라든지 결정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근데 엇갈리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효용인 이것이 이제 것 같은데. 366조의 조문이 있는데 그 제목이 재물손괴죄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재물손괴를 하면은 재물을 손괴해야 됐는데 해치거나. 재물 자체에는 손을 안 댔거든요. 네. 그런데 조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제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야 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괴는 이제 대표적인 행위이고 은닉해가 그 물건을 숨기면은 그 물건 자체는 아무 흠이 없지만 주인이 못 사용하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재물 손괴죄로서 처벌하고 아. 또 이제 기타 방법으로도 효용을 못하게 하면 되는데 이 기타 방법에 이런 방법도 들어간다 네. 본 것입니다. 근데 이제 1심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기타 방법이라 하더라도 그 재물 자체, 그 여기서는 자동차인데 자동차 자체에 무언가 손을 대 가지고 효용을 해야 되지 자동차 자체는 손을 안 댔기 때문에 망가지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근데 괜찮다, 제가 안 된다고 봤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1심, 2심의 견해가 틀린 것 같습니다. 아, 검사가 이제 항소심으로 갈 때 법리를 추가한다든지 그런 게 있었나요? 아니 이 사건의 경우에는 검사도 당황을 했죠. 이제 왜냐하면은 뭐 재물 손괴 재물 자체는 손을 안 댔으니까 손괴가 아니라고 하는데 뭔가 피해자한테는 큰 피해를 입혔으니까 처벌의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업무방해죄로 예비적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이제 예비적이라는 것은 이제 첫 번째 공소 사실이 유죄가 되면은 필요가 없고 심리 판단할 필요가 없고 첫 번째 공소 사실이 무죄가 된 경우에 대비해서 이제 네. 업무방해죄로 공소를 더 추가를 했는데 이제 2심에서 1심 그 이제 첫 번째 범죄 사실이 유죄가 되니까 네.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이제 항소심에서 따로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뭔가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보복 주차를 한 경우에는 그렇죠. 예. 이렇게 유죄가 될 수도 있는 그렇죠. 상황인 그 건데. 이제 자기 차를 그 앞에다 대가지고 네. 대고는 그 이제 무슨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또 밀지도 못하게 해놓고 가버리면은 네. 뭐 이런 케이스하고 같아서 이제 결국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과실로 그래 하면 깜빡 잊어버리고 네. 연락처를 안 남겼다든지 하면은 이제 괜찮은데 과실범은 처벌하지 않으니까 이 사건 네. 이제 일부러 그래 하면은 이제 처벌받을 수가 있죠. 아, 그럼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좀 시청자들이 이거 좀 알아둬야 한다든지 그런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이제 시청자들도 이제 결국은 이제 내 차를 그렇게 돼가지고 상대방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은 상대방 차도 몰래 목적에 사용할 수가 없고 또 이제 그 사람 업무도 못 보게 되고 그래 하니까 이제 큰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이죠. 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적인 책임도 묻게 되고 이제 이 사건의 경우에는 벌금은 50만 원이지만 법리가 틀렸죠. 네. 1심하고 2심이 서로 이제 견해가 달라서 대법원에서도 이제
법리를 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것은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법리를 밝힐 필요가 있는 아주 큰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실 때 보니까 대법원에서 판단할 때 업무 방해죄 가지고는 이제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예. 이 업무 방해죄는 왜 판단을 하지 않은 걸까요? 그건 이제 예비적으로 기소됐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주의적으로 기소됐기 때문에. 기소된 재물 손괴죄가 이제 네. 되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 옛날 생각이 나는 것이 네. 제가 이제 사법시험을 볼 때 사법시험 보실 때.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아, 이 문제 문제라기보다 이제 나오셨구나. 업무가 무엇이냐, 네. 형법상 업무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형법에는 문제가 두 문제 나오는데 형법상 업무가 무엇이냐. 형법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두 문제 중에 한 문제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문제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형법상 업무에 대해서 설명하라 하는 이제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00점 만점에 그 문제가 50점이었죠. 50점이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걸 가만 생각해 여기서 과연 그럼 업무 방해자가 될까 안 될까 네. 하는 걸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업무라고 하면은 일하고. 업무 방해제 업무를 하면 우리가 이제 일하는 거죠. 네. 일을 방해하는 것인데 우리가 밥을 먹는다, 뭐 어디 놀러를 간다, 뭐 이제 춤을 추러 간다, 뭐 취미 활동으로 고기를 이제 낚시를 한다 이런 거는 업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건 네. 자연적인 인간으로서 사는 것이니까. 근데 어떤 사회적인 지위였는데 뭐 고기를 잡는 것도 어부가 고기를 잡으면 근데 어업이니까 업무지요. 또 이제 차를 운전하는 것도 영업용 택시 운전사가 택시를 운전하고 간다든지 화물 트럭을 운전하고 가는 거는 다 업무입니다. 네. 근데 이제 개인이 그냥 어디 이제 자가용을 몰고 뭐 드라이브를 간다든지 뭐 어디 이동을 한다든지 하는 거는 업무방해자서의 업무라고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못 걸어가겠다 해서 업무방해로 취급을 하지 하는 것 똑같은 이걸 그때는 업무가 안 됩니다. 근데 업무방해자는 업무가 그런데 그러면은 또 다른 업무를 쓰는 데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있습니다. 네. 있죠. 그런데 업무상 어떤 일을 하다가 남한테 이제 피해를 입히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하는데 자동차 운전하는 때는 영업용을 몰든 자가용을 몰든 뭐 이제 내가 놀러를 가든 또 사업상 몰든 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처벌을 합니다. 업무는 똑같더라도 네. 이렇게 업무방해제 업무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업무가 조금 다르다. 네.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생각이 나서 네. 와, 이 검사도 정말로 업무 방해죄까지 생각을 해가 기소를 했구나 하는 네. 생각이 들면서 참 옛날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거 점수 어떻게 내셨어요? 이 사건의 경우 한 18시간 정도 차를 이용을 못했다고. 예,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엄청난 시간인데. 이제 그 물건을 갖다 놔서 그걸 네. 이제 드러내는데 네. 인력으로는 아마 할 수가 없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18시간 동안 2천만 원에 내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일이 있었는데 못 얻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근데 뭐 2천만 원은 좀 너무 과하고 근데 과하고. 뭐 다른 이제 영업 뭐 이걸 못했다 화물차다 해가 네. 18시간 영업 못해 이런 거는 이제 통상의 손해니까 가능하겠지. 근데 뭐 우리 한지 씨 뭐 이야기한 것은 내가 그때 무슨 타고 나갔으면 큰 그걸 한 해가 2천만 원 수익을 했을 때 이건 특별 손해라 그래서 상대방이 이제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네. 했을 때 물론 이제 근데 뭐 영화같이 그 사람 하는 큰 건수 계약을 하려고 방해하려고 그러니까요. 일부러 막 했다든지 뭐 그런 아주 특수한 사정이 고의를 했으면은 그건 또 사정이 다르겠죠. 그거는 또 다른 예, 또 그렇습니다. 얘기로 갈 수가 있겠네요. 오늘 아주 유익하고 또 재밌는 생활 예. 밀접한 문제로 시작을 그렇습니다. 이 판결이 해봤는데 아주 재밌는 판결로 네네. 저도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분들도 아주 관심 있게 지켜보셨을 것 같아요. 네, 아주 그 보복 주차는 하시면 안 되실 것 같고 그래도 내가 뭐 이중 주차, 삼중 주차 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하는 경우가 있으시다면 그거는 조심하셔서 잘 지켜서 주차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